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1월 6일부터 새해부터는 이제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위클리 브리핑을 저희 투자 전략팀과 함께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이성훈 연구원, 최재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라이브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 9시 즈음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시간들이? 네, 괜찮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새해가 됐는데 시장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 좋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오르지? 사실 뭐 빠지는 것도 계속 미스테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빠지니까 그냥 원래 코스피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을 시작해 주는 걸 보면서 그 배경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성훈 연구원님 배경이 뭔가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모처럼 이제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사실 뭐 그 전까지 이제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나치게 이제 하락했던 영향과 그에 따라 이제 낙폭 과대 인시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뭐 12월부터 시작된 뭐 국내 이제 계엄령 사태와 같은 악재가 이미 이제 주가 레벨에 반영을 했고 결국 반등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업종단에서도 뭐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CES 기대감으로 인해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주가 계속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국내 반도체주에 좀 강세 배경으로 작용을 했었고 뭐 중국 쪽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그 신년사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여전히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있어서 조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조금 그 뭐 2차 전지와 같은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국내 주식시장에 좀 강세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코스피 많이 빠져 있는 거야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사실 그게 어쨌든 올라오려면 뭔가 트리거 배경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CES라든지 뭐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에 시장에 뭐 밸류에이션도 중요하고 트리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근데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뭐 계속 지속되는 현상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매도로 출발을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주신 대로 외국인이 이제 모처럼 현선물 중심으로 이제 대거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네. 사실 금요일 오전부터 그 국내 이제 정치적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민감도가 완화될 수 있는 뉴스 플로우가 좀 나왔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유입을 할 수 있는 트리거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용산에서 계속 대치하고 뭐 이런 예, 것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그 전에 이제 1월 1일에는 그 좀 외국인 수급과 좀 연동성이 있는 국내 수출이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자극할 만한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앞선 내용과 좀 연장선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31%를 보이면서 역사적 평균치를 좀 하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외국인 수급을 조금 자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좀 지속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타날 여지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금세 또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500억대의 장 초반에 순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금요일 하루짜리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플로우로 봤을 때는 순매수의 어떤 유인 동기가 조금 더 크다. 앞으로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세거든요. 벌써 700을 넘어섰고 12월 30일부터 좀 반등이 있었는데 12월 30일 1.8%, 1월 2일 1.2%, 1월 3일 2.8%.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1월 효과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1월 효과라고 하면은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1월에 좀 증시가 좀 좋게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1월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이제 1월 효과를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좀 양분해서 구분을 해보면 사실 이제 월별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1월에는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이제 경험적인 통계적인 근거들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지난해 급락분을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가 이제 약 10% 정도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이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 1월 효과의 반등을 주도하는 종목들의 특성이 사실 그 지난해 주도주보다는 좀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키 맞추는 과정에서 좀 반등을 하는 게 좀 주요 근거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지난해 좀 하락세가 좀 과도했던 코스닥 반등이 좀 올해 연초 1월에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진리가 그냥 코스닥에서 발동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좋아서 올라가는 느낌은 뭔가 아니거든요.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게 계속 1월에 잠깐 반짝하는 1월 초에 반짝하는 영향일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계신지 지속성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코스닥 관점에서 1월 효과의 통계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네. 사실 이제 그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그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간은 연초 이후 약 10거래일 정도로 이제 나타납니다. 사실 그 부분을 뭐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뭐 연말 대주주 양도세가 자금이 재유입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연초 10거래일에 몰려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이유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보통 뭐 CES나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보통 이제 1월 초중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점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아무래도 1월 초중순까지 좀 코스닥이 좀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확인이 가능하고 예. 그리고 사실 그 지속성 관점에서 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1월 말로 갈수록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증시 민감도가 증가를 하면서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말에 이제 트럼프 취임이나 뭐 FOMC 같은 대형 이벤트를 전후로 대형주 단에선 좀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적으로 매크로 민감도가 적고 그 모멘텀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는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대주주 양도세 이게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게 한 1월 초에 10거래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직 3거래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좀 모멘텀이 트리거가 계속 걸리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리포트를 쭉 보다 보니까 사모펀드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에요? 왜 갑자기 지금 사모펀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이제 사모펀드 자체를 본다라기보다는 네. 1월이 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 종목 장세나 테마 장세 경향성이 좀 짙게 나타난다라는 점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사모펀드나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시작되는 시점이 3월 주총 시즌을 겨냥해서 보통 이제 연초 1월에 조금 시작된다라는 게 조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 내용들 중 하나가 네. 결국 이 사이 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같은 상법 개정이나 그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밸류업 테마나 그리고 뭐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환기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려아연 사태 같은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자본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좀 연초에 조금 더 화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초에 3월에 이제 주총 시즌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행동주의 캠페인 건수가 증가하는군요.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꿀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가 뭐 우리 수급으로도 다 찍히니까요. 사모펀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괜히 우리가 좀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1월도 좋고 이번 주에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업종들을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코스닥의 1월 효과라는 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그게 중요하군요. 사실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1월에 네. 이제 수익률이 좋았고 코스닥 안에서 이제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코스닥의 비중이 높은 IT나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수익률이 1월에 가장 좋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 이유는 사실 뭐 CES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같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 그 지난해 좀 낙폭이 좀 과다했던 뭐 반도체 소부장과 같은 IT 종목이나 뭐 바이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에 1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 IT와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일단 보고 계시는 이성훈 연구원이셨고요. 그러면 이제 최재원 연구원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훈 연구원과 얘기할 때도 1월 말 지나가면 이제 실적 시즌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바로 실적 시즌 시작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숫자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초반에는 뭐 이런 코스닥 트레이딩 하시다가 분명히 넘어가셔야 될 타이밍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원 연구원께 그 퀀트와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4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4분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제 88%로 지금 실적 기준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0%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데 예. 보통 저희가 그 4분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계절적으로 항상 반영이 되거든요. 그쵸? 예. 이제 그걸 감안해서 과거 평균적인 좀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6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 2024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성장률이 60% 정도로 전망이 되고 25년은 이제 21%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좀 이제 둔화되는 이제 길목에 가장 네. 마지막 이제 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뭐 업종별로 영업이익 성장률의 전망치 자체를 살펴본다면 이제 작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그래도 가장 두드러졌던 반도체 업종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그 외에 뭐 증권이라든지 최근에 수출 수주 모멘텀이 가장 두드러지는 뭐 조선 업종 그리고 뭐 철강, 에너지 같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통신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에 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IT 가전, IT 하드웨어 같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그 적자 전환, 좀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률 자체는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도체, 증권, 조선, 철강, 에너지가 4분기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아 보이는 업종이고요. 반대로 통신, IT 가전, IT 하드웨어, 유틸리티 그리고 또 기계도 들어가 있네요. 리포트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을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올라가는 업종들로서는요, 예. 뭐 유틸리티 업종도 있고, 뭐 운송, 상사 자본재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 좀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방산. 네, 그 외에는 뭐 증권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동차 등의 업종들이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익 전망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동차도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대형 수출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뭐 IT, 반도체 쪽은 이익 전망이 좀 더 내려가는 시장 네, 눈높이가 그러네요. 낮춰지고 있는 네. 상황이지만 그 반대로 주요 이제 수출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좀 이익 전망이 올라오고 있는 게 긍정적인 대목이고요. 예. 그 외에는 약간 좀 내수 성격이 갖고 있는 업종들이 대형 수출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익 모멘트에 먼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주요 IT, 뭐 디스플레이나 IT 하드웨어 같은 업종들 그리고 이제 IT 가전, 화학, 철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업종들은 아직까지도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조선, 방산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동차도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에 대해서 사실 수출은 이제 트럼프 때문에 계속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또 지금 원화 약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업종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수주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철강 쪽은 계속 하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요거는 25년도 기준. 네, 25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네. 이익 전망의 하향 압력이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게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제 선진권역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실적 모멘텀은 이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신흥국 내에서는 뭐 국내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가장 좀 부진한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 예상보다는 더뎠지만 그게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살짝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차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점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다른 주요국 피어와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좀 소외되게 만드는 배경이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25년도에는 좀 이제 하향 모멘텀이 언제쯤 멈출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업종이 좀 궁금한데요. 외국인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지금? 네, 그 외국인에 대한 이제 수급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 외국인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로 계속 이제 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시총 비중이 큰 이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특히나 12월에는 저희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이제 부각되면서 그동안 그 수익률이 가장 양호했던 이제 금융 업종,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을 많이 출회를 시켰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반면에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종에서는 계속 매수 우위를 좀 강하게 이어가고 그래요?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유틸리티 그리고 또 기계 업종 같은 쪽에는 계속 좀 우호적인 수급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조금 그 수급에 대한 추세성이 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그 해당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기계 여기도 결국 방산이 또 들어가는 거네요. 네. 이쪽이 계속 실적 전망치도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럼 기관은 어떤가요? 네, 이제 기관 투자자는 보통 이제 외국인의 좀 반대 경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쪽으로는 이제 뭐 그 계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를 강하게 보이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뭐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예. 미디어 교육, 즉 엔터주가 들어있는 쪽, 그리고 같이 이제 외국인과 겹치게 이제 기계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외국인 좀 매도 우위를 보였던 뭐 디스플레이나 IT 하드웨어 같은 쪽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좀 점진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예. 업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관은 또 외국인이 팔고 있는 업종을 사고는 있습니다만 뭐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엔터주 이쪽은 그래도 매수세가 좀 확인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잘 체크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최재원 연구원께서 보고 계시는 1월에 주목할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전망치가 계속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제 고환율에 따른 그런 이익 전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들이 이제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가장 먼저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돌입을 했고 지난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좀 부진했던 이제 성장 스타일 같은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되돌림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장 색채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수익성이 높은 뭐 건강관리나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들도 좀 우호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제가 언급드렸던 환율, 그러니까 원화 하락, 그리고 달러 강세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수출주들 계속 봐야 된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또 살아나게 된다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이쪽 성장 섹터도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1월 초반에는 역시나 앞서 이성훈 연구원과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닥 쪽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저희가 위클리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었던 있는 일정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월요일에 보니까 요 차이신 붙어 있으면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중국 PMI 같은 부분은 네.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랑 계속 연동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서 좀 예. 다양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외환 보유고 저 최근에 그 막 이제 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막는다고 네네. 좀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외환 보유고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도 오늘 오전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 네. 뭐 이제 당국에서 이제 환율 개입을 하면서 이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렇게 이제 우려할 수준만큼의 이제 외환 보유고의 금액 자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에 대한 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중요하다고 경제지표 얘기하신 게 제가 봤을 땐 고용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졸트, ADP,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까지 원래 그 매달 첫째 주가 고용 주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이 이제 그 발표가 되는데 예. 일단 이번 달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 수치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둔화되는 흐름을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가 그게 중요하죠.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과 조금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있어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이 좀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와 이제 그 괴리가 나타나는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뭐 그 전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FOMC 의사록 같은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난달에 사실 이제 FOMC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크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이제 요인 중 하나였는데 그러게요. 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올해 금리 인하나 뭐 이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분,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FOMC 의사록 사실 이미 공개된 내용을 의사록으로 보는 거라서 크게 중요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실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하반기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좀 하향 조정세가 지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저번 주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번 최근에 이제 12월 말부터 이제 반도체가 조금 국내 반도체가 기술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번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이러한 이제 반도체주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반등을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런데다가 일단 오늘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4% 넘게 올라가네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걸 또 가로막을지 아니면 부스터를 좀 더 가동을 할지 중요한 변곡점에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군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 많이들 기다리시는 게 CES인데 사실 이 CES가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CES 체크 포인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CES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좀 강세를 보였던 그랬죠. 배경 네. 중에 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AI라는 키워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CES에서 AI에 대한 산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기술로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뭐 CES 이벤트가 끝나면서 세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뭐 있겠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AI라는 이제 큰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중 내내 이 AI에 대한 어떤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지에 주목해서 좀 CES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ES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I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생각을 확장해야 되는 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종목들이 계속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불문하고 다 움직이니까. 근데 그런 흐름이 어쩌면 CES 끝날 때 즈음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시나리오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CES 개막하자마자 막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그런 세론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말부터는 이제 슬슬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나눴던 최재원 연구원과 나눴던 내용들도 잘 챙겨가면서 그 중간 간극을 계속 잘 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위클리 브리핑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